네, 셀코TV 서재거래 그린병원입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봄이 되면 특별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라는 걱정 많이 하시죠. 이제 봄이 되면 살을 빼야 여름에 또 어디든 나가실 수 있고 이제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비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오늘 좀 제대로 아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갑 속에 돈을 얼마나 넣고 다니십니까? 돈을 얼마나 넣고 다니십니까? 예,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뭐 한 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이 비만이라는 얘기는 본인 지갑에 100만 원을 꼭 넣고 다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비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10,000원짜리 100장을 카드 한 장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다이어트고 비만 해결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비만 그러면은 영양 과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양 실조입니다. 영양 실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부른 영양 실조가 비만입니다. 여기서 영양은 어떤 영양이냐면 같은 걸 계속 주는 그 영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밥만 엄청 많이 준다고 몸이 건강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은 많이 들어오지만 다른 게 못 들어왔기 때문에 살이 찌는 쪽으로 계속 저장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 진짜 영양소 언제 들어오나 하면서 기다리는 게 바로 비만이거든요. 그럼 다이어트는 뭐냐? 진짜 필요한 그 골고루를 매일 채워주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몸의 다이어트, 이 새롭게 몸이 바뀌는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는 기본을 딱 지키는 거, 기본기를 지키는데 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있으시죠? 손. 네,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보통은 5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손가락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손목이 있고 이제 팔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손목 경계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면 손바닥이나 손등이 되겠죠. 나머지가 손가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손목 경계선에서 팔까지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넘어가면 병 전 단계입니다. 병 전 단계, 병이 생기기 직전이라는 거죠. 병 전 단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대사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병으로 튈지 모르는 그 전 단계다라는 의미에서 꼭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나쁘다가 아니라 질병으로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손바닥에서 넘어가서 손가락으로 향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 류마티스다. 여기는 암이다. 여기는 심혈관 질환이 된다. 또 여기는 감염이 잘 된다. 이런 다양한 병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역 질환도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라는 거는 다시 손목 아래로 내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게 치료죠. 왜냐하면 병은 이 손목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거쳐서 손가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손바닥의 주인공이 바로 비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만을 해결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비만에도 다이어트에도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또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네, 사람의
모양이죠. 자, 일단 이 명치가 있고요. 배꼽이 있고 엉덩이가 있고 허벅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남성들의 배는 이 복부배죠. 복부. 예. 여기는 이제 남성 호르몬 지배를 많이 이제 받는 경우고요. 여성은 이 허벅지와 엉덩이와 가슴 쪽, 여기는 여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체로 복부에 살이 찌고 여성들은 임신을 위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허벅지, 엉덩이, 가슴에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여성한테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생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리하는 게 28일 주기가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28일 중에 전반부는 살이 뭐 안 찌는데 후반부가 하니까 붓고 살이 찌더라. 그게 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여성들이 생리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다이어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 이기는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느라고 여성 호르몬을 잘 못 만들어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왜 당분을 먹어도 똑같이 그 스트레스 이기는 호르몬이 혈당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당분을 많이 먹거나 해도 결국 여성 호르몬이 제때 못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맞죠. 우리가 여성답고 남성답고 하는 그 신체적인 어떤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데 그 다이어트가 무조건 굶거나 한 가지만 먹거나가 아니라 뭘 얻으려고 먹는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기에서 단백질을 얻는 게 주가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비타민 B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비타민 B가 있어야지만 이 호르몬 만드는 거, 또 우리가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호르몬들 작용들은 또 전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병을 막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과일은 괜찮지 않느냐. 근데 이제 과일에 있는 과당은 인슐린이라는 데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이유는 우리가 배가 고프다 부르다를 느끼려면 인슐린이 나와서 그걸 조절을 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데 바로 패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먹어도 밥은 또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바로 이 과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은 인슐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결국은 간에 가서 지방을 쌓게 만들어서 지방간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지방화되면 거기 간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까 해독 기능도 안 되고 걸러내지도 못하고 온 동네에다가 지방을 쌓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도 적당하게 먹어야 될 뿐더러 밤에 먹지 않아야 된다. 과일도 이 날 밝을 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분명히 이해하세요. 이게 뚱뚱한 게 비만이 아니라 영양 불균형이 비만이에요. 단백질은 없고 채소만 열심히 먹었다. 그것도 비만이란 말이죠. 비율이 중요합니다. 비율. 추가로 울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노란 색소가 암, 비만, 당뇨, 만성염증에 아주 도움이 되는 효소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g 정도, 한 스푼 정도를 더운 물에 타서 먹는 거는 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에 어떤 균이 존재하냐에 따라서 내 몸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균들을 많이 보충하는 게 좋아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국장이나 뭐 된장이나 김치나 다양한 방법들, 동치미도 많이 좋고요. 이제 방법들이 있고 그런 걸로 부족했을 때 꼭 보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비만 치료의 핵심은 내 몸이 갖고 있는 염증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살 빠지는데 우리 몸이 투자하질 않아요. 염증 제거가 되고 난 뒤부터 살이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운동은 걷는 운동이 일단은 기본이고요. 제 습관은 항상 그렇습니다. 제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늘 앞서가자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속도의 걸음을 단 20-30분이라도 꼭 걸으시면 분명히 우리 몸은 좋아질 수 있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실천하는 것만 내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